시올리을 태권도장 초토화 1분 전 폭력적인 막배달 억지에 마지못해 보낸 태권도장인데 아니 하라는 운동은 안 하고 내 딸에게 도대체 뭔 짓을 시키고 있는 거야? 술집 접대부 교육을 시키는 거야 뭐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태권도 도장에서는 미국인 학부모와 태권도 관장 그리고 무술을 수련하는 수련생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미국인 학부모가 태권도 관장에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항의하고 있는데요. 술집 접대부 교육을 시키냐는 말까지 하는 학부모는 잠시 후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주부 아이슬라 로즈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가 있는데요. 첫째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씩씩한 데다 말도 잘 들어서 아주 나무랄 데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천사 같은 아이가 우리에게 오다니 하늘에 감사할 정도로 행복한 일이었죠. 하지만 막내딸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골칫거리와 같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막내딸 때문에 스트레스로 쓰러질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졌죠. 심지어 어떤 날은 지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그걸 사주지 않는다고 떼를 쓰길래 제가 달래려다가 뺨까지 맞았다니까요.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저 어린 딸을 고소를 할 수도 없잖아요. 또 반대로 제가 딸에게 손찌검이라도 해봐요. 미국에서는 그런 짓을 한다면 바로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제가 미치고 팔짝 뛰지 않고서는 베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저 녀석의 버르장 머리만 고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훈육을 해보려고 이리저리 정보를 얻어 시도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더군요. 게다가 최근에는 또다시 막내딸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실정입니다. 태권도 배우게 해줘? 난 무조건 배울 거야. 다른 친구들도 새로 생긴 태권도 학원에 간다고 했단 말이야. 태권도 배우게 하는 게 좋아? 아니면 콱 내가 가출해버리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나도 무조건 배우게 해줘. 아주 골머리가 썩어도 이렇게 지끈거리게 썩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말하는 뽐새 좀 보세요. 아주 자기 엄마한테 협박하는 식으로 말하는 거. 저 아이를 도대체 어쩜 좋을까요? 말이나 곱게 하면 모르겠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니까. 네? 언행일치는 좋은 거 아니냐고요? 전 지금 농담할 처지가 아니랍니다. 학원이야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지만 왜 하필 저런 무술 학원이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말괄량이에 자기 엄마 뺨까지 후려친 전적이 있는 아주 불량스러운 저 아이에게 무술 학원까지 다니게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었죠. 저는 단지 우리 막내딸을 평범한 또래의 소녀들처럼 만들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남자 여자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성별이 나뉘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쪽이었거든요. 최소한의 남자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반대로 여자는 또 여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정상이고 세상의 이치라고 말이에요. 주위에서는 딸아이가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위안을 해주지만 여전히 저는 불안했습니다. 도대체 쟤는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는 거지? 아들이었으면 격투기라도 시키겠지만 이건 뭐? 솔직히 저는 무술을 배우는 학원이라고 하면 남자애들만 다니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호신용으로 여자도 배워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제 딸은 그렇지 않아도 난폭한 말괄량이었기에 무술까지 익히면 엄마인 제가 관리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딸의 성격을 잘 알기에 저 정도 협박 발언까지 하면서 떼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 반드시 하고 싶다는 의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거부하다가는 무슨 사달이라도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것으로 넌지시 상황을 넘기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학부모들의 모임이 있는 날 아줌마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죠. 어휴 말도 마세요. 우리 아들내미 쿵푼가 뭔가 무술하는 학원에 보내놨더니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멀쩡하던 애가 아주 미쳐서 날뛰더라니까요. 지가 무슨 격투기 선수라도 되는 양 학교에서 싸우고 말썽 일으키고 아주 문제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에 그만두게 했죠. 대부분의 학부모 어머니는 좋은 영향보다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더구나 한 학부모는 원래 착하던 아이가 무술학원에 보내놨더니만 아주 불량배가 다 됐다는 무서운 이야기까지 하는 바람에 충격을 받기도 했죠.
이거 이러다가 우리 막내딸이 조금 더 머리가 굵어지면 불량 서클 같은 데 들어가는 건 아닌가 몰라.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대해야 하는 걸까? 해답을 구하기 위해 조언을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혼란뿐이었습니다. 더더욱 헷갈리고 고민되고 걱정되었죠. 역시나 제 생각대로 무술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한 조언을 듣고 도저히 막내딸을 무술학원에 보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딸아이를 설득하여 이번에는 이 녀석의 뜻을 좌절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화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설득도 해보고 아주 등에 땀이 나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첫째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막내 녀석은 왜 이렇게 유별난지 혀를 내둘렀죠? 하지만 역시나 딸아이는 근처에 생긴 태권도장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며 완전히 막무가내로 저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딸은 태권도 학원에 완전히 꽂힌 모양이었죠. 그게 아니면 그 어떤 타협점도 없는 듯 했습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나요? 저는 기어이 막내딸이 원하는 대로 근처에 새로 생긴 태권도 도장에 보내기로 결심했죠. 솔직히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긍정적으로 변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으로 말이에요. 태권도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딸아이의 모습이 점점 걱정되었거든요. 알 수 없는 이상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허리를 굽히면서 들어오는 기괴한 행동을 하질 않나? 또 서서히 말수가 줄어들더니 이제는 걱정되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면 일신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무언가 딸에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 일들이 딸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딸과 대화하다가 문득 팔이나 다리 쪽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도대체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봐도 이건 아니야.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솔직히 저는 딸아이가 태권도 학원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걱정했습니다. 아이의 말수가 급작스럽게 줄어드는가 하면 몸에 이곳저곳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절로 나더라고요. 물론 운동하는 학원이다 보니 과격한 동작을 하다가 부딪혀서 멍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생각이 들게끔 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딸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에 쳐들어가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행태를 직접 목격하고 파악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려고 하니까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냈고 태권도 학원에 동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이 너무 걱정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따라는 가는데 아마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절대 아닐 거야. 저를 안심시키려는 남편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듯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전혀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학대들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았죠. 벌써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이 심호흡을 해야만 조금은 진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태권도장을 몰래 찾았고 이내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기어이 제가 생각했던 기괴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는 분명히 무술 동작을 하고 있어야 할 제 딸아이가 믿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목격한 저는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태권도 도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아니, 하라는 운동은 안 하고 내 딸에게 도대체 뭔 짓을 시키고 있는 거야? 술집 접대부 교육을 시키는 거야 뭐야? 이제는 불안감에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분노로 떨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태권도 관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따지듯 항의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딸은 과격한 운동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술집에서 접대부들이 손님에게 술을 따르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운동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장면입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목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놀라는 듯 했죠. 태권도 관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놀란 토끼 눈을 뜨고 있던 그는 저에게 차분한 어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저와 남편은 벙찐 표정을 지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죠. 너무나 쪽팔려서.
아, 스테이시 부모님 되시는군요.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도장을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일이 너무 바빠서 이제야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그런데 뭔가 오해를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스테이시는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을 배우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련하고 있는 것들은 한국의 다도 예절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도 예절은 아이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의범절을 배울 수 있고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집중력을 키워줄 수도 있죠. 성격이 급한 아이들에게는 좀 더 차분함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차를 마실 때 자세는 정저하고 눈은 앞사람을 직시하는 것을 삼가하며 언행은 조용하게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조금 후에 시작하고 손은 공손하게 할 것이며 차를 마실 때도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예절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분명히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말이죠.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아이들과 함께 다도 예절을 배워보시죠. 쉽게 흥분하는 분들도 3개월이면 부처가 된답니다. 알고 보니 제 딸이 하던 행동들은 술을 접대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차를 따르던 것이었죠. 그것이 일명 다도 예절이라는 것이었는데 그제야 그곳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따르는 행위를 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사뭇 날리는 모양새가 아닌 정중하고 무거우면서도 차분한 느낌으로 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태권도장에 한 번씩 초대되곤 했습니다. 우리 딸이 승급 심사를 하는 날이면 그 모습들을 지켜보게끔 해주는 관장님의 배려였죠. 제 딸이 직접 따라주는 한국식 차를 받고 한국식 전통절까지 받을 때는 정말이지 감격스럽더라고요. 제 딸이 다소곳하면서도 절도 있는 모습들을 보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지 모를 감격스러움이 샘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천하의 말괄량이 막내딸 녀석이 어찌나 어른스럽고 유해지고 착해졌는지 한 번씩 이게 진짜 내 딸이 맞나 싶은 생각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한국의 태권도는 그저 육체적인 것에만 집중된 운동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까지도 정진하게 만들어주는 오아리, 아주 훌륭한 무술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죠. 이 자리를 빌려 저의 딸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신 태권도 관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훌륭한 태권도라는 무예를 전 세계로 알려주고 계시는 많은 한국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파이팅! 태권도 파이팅! 잊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련하고 있는 것들은 한국의 다도 예절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도 예절은 아이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의범절을 배울 수 있고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집중력을 키워줄 수도 있죠. 성격이 급한 아이들에게는 좀 더 차분함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차를 마실 때 자세는 정저하고 눈은 앞사람을 직시하는 것을 삼가하며 언행은 조용하게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조금 후에 시작하고 손은 공손하게 할 것이며 차를 마실 때도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예절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분명히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말이죠.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아이들과 함께 다도 예절을 배워보시죠. 쉽게 흥분하는 분들도 3개월이면 부처가 된답니다. 알고 보니 제 딸이 하던 행동들은 술을 접대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차를 따르던 것이었죠. 그것이 일명 다도 예절이라는 것이었는데 그제야 그곳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따르는 행위를 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사뭇 날리는 모양새가 아닌 정중하고 무거우면서도 차분한 느낌으로 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태권도장에 한 번씩 초대되곤 했습니다. 우리 딸이 승급 심사를 하는 날이면 그 모습들을 지켜보게끔 해주는 관장님의 배려였죠. 제 딸이 직접 따라주는 한국식 차를 받고 한국식 전통절까지 받을 때는 정말이지 감격스럽더라고요. 제 딸이 다소곳하면서도 절도 있는 모습들을 보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지 모를 감격스러움이 샘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천하의 말괄량이 막내딸 녀석이 어찌나 어른스럽고 유해지고 착해졌는지 한 번씩 이게 진짜 내 딸이 맞나 싶은 생각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한국의 태권도는 그저 육체적인 것에만 집중된 운동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까지도 정진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훌륭한 무술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죠. 이 자리를 빌려 저의 딸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신 태권도 관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훌륭한 태권도라는 무예를 전 세계로 알려주고 계시는 많은 한국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파이팅! 태권도 파이팅!